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전프라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어로 밀리터리 키트죠, 그죠? 저는 좀 약간 잡식성이 어릴 때부터 좀 잡식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뭐 주구장창 판 것도 아니고 뭐 밀리터리 탱크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두루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제약 하에서 또 뭐 어떨 때는 형하고 용돈을 합쳐가지고 구입하기도 하고, 가장 또 빅 이벤트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외할머니께서 거금 용돈을 주셔가지고 그때 10,000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80대 중반에 아카데미 신제품 펜저 탱크 10,000원짜리 그것도 이제 가장 정말 우연으로 운 좋게 구입했던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이 키트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탱크도 모터라이즈 구입하고 뭐 에어로도 사이즈가 큰 애들은 좀 비싸잖아요, 그죠? 작은 스케일 작은 애들은 좀 싸고, 그래서 비행기도 큰 거 사고 뭐 로봇도 아카데미제 이런 대형들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이런 거 사고 그러면은 불가능하죠. 그 주어진 용돈을 아무리 형하고 합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좀 에어로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 프로펠러기, 프롭기 좀 저렴했던 애들은 좀 종종 구입했던 것 같아요. 얘는 제가 기억은 확실치 않아요. 샀는지 안 샀는지. 근데 뭐 이런 비행기 프라모델은 아이디어 회관이 그때 꽉 주름 잡고 있을 때니까 아마 프롭기를 샀으면 아이디어 회관제를 좀 샀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아카데미제도 이런 소형 프라들이 꽤 나왔는데, 제가 문방구에서 본 기억에서는 이런 뭐 아이디어 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제는 로봇이라든지 모터라이즈 전차류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이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이라든지 문방구의 어떤 특수성이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시골 문방구에서도 뭐 다양하게 많이 구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여건이 다르니까 이제 제 여건상 그때는 에어로는 아이디어 회관제를 좀 많이 생각했기도 하고. 아무튼 이 키트 한번 살펴볼까요? 1대100 스케일이면 아카데미 뭐 짜가 제기오라든지 이런 애들 1대100 있었죠, 그죠? 미그도 있었던 것 같고, 또 F14 톰캣트, 소형 프라에는 1대7이만 돼도 좀 사이즈가 있죠. 그래서 1대100이 아마 소형 키트 정도의 스케일이고, 콜세어 함재기죠, 그죠? 프로기지만은 제8 전투비행대, 그리고 아이디어 회관, 이게 나중에 한글 이게 레터링이 이제 아이디어 과학으로 바뀌었죠, 그죠? 80년대 물론 바뀌었는데 아이디어 회관은 한 80년대 중반까지는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박스 아트는 켜볼까? 보고 싶은 분도 계시니까 요게 그린 겁니다. 이거 컨트롤 V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요 박스 아트 그림은 레벨제 컬세어 프라모델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레벨제 보고 좀 모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린 거니까 더 정겹죠. 구수하고 여기 해골마크도 아주 좀 정겹게 그려놨습니다. 컬세어기는 제가 아카데미제도 사보고 뭐 아이디어제 좀 큰 거 또 사보고 좀 여러 번 사본 것 같아요. 이게 이 갈매기 날개입니까? 걸링이라고 하나 얘를. 그래서 이제 꺾인 게 좀 신기해가지고 옛날에 좀 샀던 것 같기도 하고, 뭐 해상에서 멋지게 전투하고 있는 모습, 편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고죠. 잘 그렸어요. 약간 고전프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눈높이가 변화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초창기 고전프라 입문해서 좀 하다 보면은 중반기까지는 이 일본의 어떤 걸작 박스아트하고 비교를 계속하게 되면서, 그죠? 뭐 원판이나 그래서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그죠? 그라데이션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림도 그렇고 그렇게 보다가 고전프라를 좀 즐기는 그 어떤 기간이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 이제 후반기 정도 되면 저처럼 뭐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뭐 많은 키트를 가졌다거나 뭐 경력이 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중반기를 넘어서 이제 후반기를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나라 사람이 물론 모작이긴 하지만은 그린 그림들은
그 당시에 어떤 작가분들의 어떤 뭐 물감이라든지 붓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여건이 좀 열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풍부한 뭐 해외 그런 뭐 유화 물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뭐 아주 고급의 고가의 붓을 사용하기는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세하니까 다들 그림 그린다고 많은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당시 80년대에 어떤 여건이라든지 어려움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도 이렇게 그린 게 보면은 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하나의 풍조나 박스아트의 기조를 보여주니까 뭐 역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의 어떤 자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그린 이런 모작 이런 박스아트가 더 정겹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해골도 좀 귀엽지만은 잘 그리신 것 같고 기본 포맷이나 레이아웃은 같죠, 그죠? 그냥 자매품들 쭉 나와 있고 포케불프, 휴이코브라 이런 그림들이 참 정겹네요. 제스나 제가 가지고 있나요? 모르겠네. 그리고 90년대 한 중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게 고전파라는 손을 이렇게 모은 그 책처럼 손을 이렇게 벌린 그건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모형 협회 마크고 이렇게 월계가 마크는 8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쓰던 거라 가지고 이 키트 녀석은 꽤 옛날 키트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별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별, 뭐 침대에서 광고하는데 별이 5개니 뭐니 그 생각도 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종이 딱지가 하나의 그 중요한 놀이 수단이나 놀이 도구였잖아요, 그죠? 딱지로 그러니까 그 종이 접어서 치는 딱지치기의 그 딱지가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돼 가지고 뭐 만화 영화의 캐릭터나 로봇들이 들어가 있고 그죠? 거기에 별이 박혀 있는 그런 그 딱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 작은 거 어디 있냐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별 작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그죠? 이렇게 내면서 별 많은 거 그리고 머리 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딱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보다 내가 이제 머리가 더 크다거나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몇 가지 생각나는데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얘는 일단 400원 프라니까 그 당시 80년대 한 중반에 소형 키트 정도 되겠네요, 그죠? 300원, 400원.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는 한 300원, 200원짜리도 소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400원이라는 거는 그만큼 나름의 구성품이 좀 알차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1대100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커서에 설명들이 있고 전화번호가 267 세 자리인 거 보니까 꽤 옛날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20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200원으로 나온 것 같고 얘는 박스가를 좀 올린 것 같네요, 그죠? 원래 한 200원 프라가 맞겠죠, 소형 프라는. 왜냐면 아카데미도 한 200원, 300원에 나왔는데 400원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 구성품을 봤을 때는 뭐 소형 프라지만은 400원 값어치 충분히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카데미 200원 프라 예를 들어서 제기어 자가인가 걔는 안에 좀 부실하죠, 여러 가지로. 뭐 정확도는 더 높을 수 있겠지만은 아이디어 회관으로 되어 있고 본 제품 이상 있을 시에는 아래 전화로 하시오. 이 키트 하나 구하고 사고 싶어요 하면서 전화 얘기해 보면 받을까요? 물론 안 되겠죠, 그죠? 이 번호는. 그리고 콜세어에 대한 어떤 기본 어떤 설명이네요, 그죠? 갈매기형 설계된 알게들. 그리고 MBC TV 토요일 5시 50분 제8 전투 비행대 방영. 요거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뭐 외화 시리즈가 있었나요? 만화는 아닐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뒷면은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소형 프라도 이렇게 그냥 여는 거 있잖아요. 상하 이렇게 여는 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옆으로 열어 가지고 꺼내는 게 많았죠.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그렇고. 야, 이게 정말 구수한 프라입니다, 그죠? 소형 프라도 이렇게 정겹게 또 설명서가 있네. 콜세어 만들기, 회관, 프로펠러, 카우링, 이거 카울이죠, 그죠? 카우링. 프로펠러 홀더, 랜딩 기어가 이게
지지미식 드라이버 달고 가지고 이게 참 재밌네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좀 완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가지고 놀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립하는 재미, 조립한 이후에 또 활용하는 재미 중에서 이제 장식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은 도색이나 장식보다는 좀 이렇게 손으로 비행기 놀이 하거나 비행기 전투 놀이 하거나 뭐 굴려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지지미식으로 지져주면은 접착했을 때 대비 바퀴를 굴릴 수 있으니까. 랜딩 기어 있고 랜딩 기어 3번 덮개, 그리고 로켓 무장도 로켓 탄이 8발이나 했으니까 상당히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캐노피는 이게 소형인데 클리어가 들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피규어가 들어간 거는 굉장히 놀랍고, 그 다음에 날개, 잠깐만요, 동체는 아마 좌우 반타개죠, 그죠? 그리고 날개는 상하 반타개이고, 그 다음에 이런 피토관, 속도계 이런 부분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200원 프라 치고는 정말 해자스럽네요, 그죠? 아카데미제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같은 금액 대비. 그 다음에 법적 품질 표시 아카데미 과학교재사, 이게 그러니까 가격 올릴 때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반듯한 양식은 80년대 초반 혹은 중반에는 잘 보기 힘들죠. 후반의 모습인데 가격은 80년대 후반이네요, 그죠? 400원이면은. 제작지 주의사항, 이게 또 프라모델이 뭡니까 또? 프라모델에 푸자를 쓰네. 일본식 영역인가 이게? 하여튼 특히 스케일기는 원형의 축소 모형인 만큼 거대한 실물의 비행기를 제작하는 한국의 꼬마 기사라는 긍지를 갖고 제작이 임할. 야, 이게 참 일단 말이 이 설명이 걸작입니다, 그죠? 실물의 비행기를 제작하는 한국의 꼬마 기사, 그 엔지니어죠, 그죠? 야, 이런 프라모델 하는 애한테 이런 강한 어떤 격려의 말이라거나 어떤 칭찬의 말을 해줬네요, 그죠? 기사, 꼬마 기사라는 긍지를 갖고 제작에 임할 것. 야, 문구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뭐 1번 절대로 빨리 하려고 서두지 말 것. 2. 접착하기 전에 미리 한번 맞추어 군살을 깨끗이 깎아낼 것. 3. 만약 페인트를 칠할 때에는 섬세한 부분을 먼저 칠한 후 붙일 것. 4. 뎃깔은 색칠과 시멘트가 완전히 마른 후 붙일 것. 이게 아마 데칼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죠? 보통 아카데미제에서는 전사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데칼이라는 표현, 이거는 순수 우리말인가 이게? 아무튼 전사지가 들어가 있고, 야, 200원 프라가 정말 푸짐하네요. 아무튼 꼬마 기사의 긍지로 한번 또 살펴봅시다, 그죠? 너무 성나서. 근데 뒷면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봉지 밀봉돼 있어요, 지금. 이거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데칼 전사지죠, 그죠? 상태는 꽤 양호합니다. 근데 좀 두툼한 느낌이 들고, 해골이, 야, 이 해골은 좀 무서워 보이네요, 그죠? 박스 아트는 좀 귀여워 보였는데, 밀봉이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열어서 볼 수는 없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세히? 야, 리벳은 플러스 몰드네요, 그죠? 근데 촘촘하게 돼 있고, 앞쪽 카울이 되는 부분 혹은 부착되는 부분도 이렇게 몰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콕피트 부분도 그렇고, 이 리벳 그 패널 라인 있죠, 그죠? 이렇게 그 판넬들이 이렇게 조립이 된 거니까, 이건 이제 음각이 아니고 양각이네요. 플러스 몰드네요. 아이디어 회관이 옛날에 나왔던 것들 중에 보면 플러스 몰드가 많죠. 플러스 몰드로 되어 있고, 접착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소형 키트에서는 투 컬러는 잘 안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펠러라든지 뭐 무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피규어가 여기 살짝 보이는데 블랙으로 해가지고 투 컬러로 됐습니다. 그리고 멋진 갈매기 거링이 있는데, 이건 완전 통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게 1대100 스케일이 맞나 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스케일 5류일까요? 1대70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지금 사이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윙 길이만 하더라도 17cm 정도 됩니다. 지금 윙 길이가. 이건 1대100이라고 하기에는 좀 큽니다. 사이즈가 오버사이즈인가? 그리고 하부의 어떤 패널 라인이라든지 리벳을 굉장히 촘촘하게 박았습니다. 와,
이거 아카데미 짝칼은 압살하는 정도인데, 그죠? 리벳 전체를 다 리벳을 박은 건 아니지만은 좀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박았네요, 그죠? 그리고 플랩이 이때 100인데 플랩까지 분할, 플랩 보존할 계획이 있죠? 플랩까지 분할식으로 됐네요, 그죠? 물론 가동식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멋있습니다. 파일런도 있고, 그리고 콕피트를 지금 못 찾겠거든요. 여기 무장도 지금 보이죠? 콕피트는 여기 있네요. 클리파스네요.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 이야, 이게 정말 완전 해저스러운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돈 100원, 200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죠? 물론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당시에는 제가 원래 삼양라면도 먹고 뭐 딴 농심에 뭐 안성탕면도 그때 있었나? 삼양라면 먹고 이렇게 생으로 부셔 먹는 거 좋아했었는데, 까만소 라면 좋아했거든요. 까만소 아십니까? 근데 그 새우깡도 좋아했어요. 새우깡은 과자죠. 그 새우깡하고 이제 막 까만소나 이 삼양라면 먹고 싶은 거 참고 그 돈 모은 걸로 사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이치를 배웠죠. 이제 무언가를 하나를 잡으면은 하나를 기존에 잡고 있던 걸 놔야 되자는 거죠. 다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선택이 있으면은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되듯이, 당시 참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참으면서 프라모델 했던 그렇게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게 또 뭐죠? 그 당시에 어떤 라면들을 먹고 그런 추억들이 있긴 있지만은 프라모델을 만들면서 즐거워했던 그 추억들이 오래 지금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 프라모델 살 돈으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안 사 먹어서 키가 덜 컸다거나 뭐 덜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했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 나름대로는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금도 이렇게 고전프라를 이렇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커세어를 직접 당시에 만들고 그 추억이 뚜렷하신 분들은 제 리뷰가 조금 더 훈훈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전프라 리뷰 1대100 소형 프라 컬세어였습니다. 200원 프라죠, 그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소장품들 하나 수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